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중인 박천우입니다. 오늘 발표할 거는 VS Kubernetes for MRQA가 되겠고요. 주로 내용은 이제 기계 독해를 이용한 퀘스천 앤서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계 독해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기계가 이제 입력으로 주어진 문맥을 이해하고 이 의도를 파악한다거나 추론을 통해 갖고 어떤 내용을 만드는 이런 게 기계 독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훈민정음이라는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훈민정음은 뭐 세종대왕이 지은 책의 제목 아니면 한국어의 표기 문자 체계 아니면 국문 글자의 명칭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뉴런넷을 통해 가지고 RN을 돌려서 최종적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드는 이런 게 되겠죠.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훈민정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 질문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유형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질문과 좀 더 가까운 애들 즉 웹서치나 아니면은 위키피디아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가지고 정답 후보들을 인덱싱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좀 스코어가 높은 애들을 리턴으로 내준다거나 아니면은 널리지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널리지 데이터에서 정답인 애들을 찾아서 이제 결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프레임워크는 이제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각각 태스크 이 모듈별로 규칙 기반이나 기계학습 기반이나 아니면 딥러닝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 독해 질의응답은 이제 MRQA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계가 주어진 질문과 문맥을 이해하고 그리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생성해주는 아니면 찾아서 주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훈민정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오고 이런 문맥이 있을 때 이 둘을 이해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답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라는 결과를 리턴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계 독해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데이터셋을 예를 들면은 MC 테스트부터 데일리 메일 아니면 칠드런스 북 테스트, CBT라고도 하죠. 그리고 북 테스트나 스쿼드, 뉴스 QA, MS 마르코, 서치 QA, 내러티브 QA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CBT 같은 경우는 클로즈 스타일 QA라고 해가지고 문맥 정보랑 그다음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질문에 이제 구멍을 뚫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캔디데이트 중에서 그 구멍에 들어갈 알맞은 답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주는 거고요. 스쿼드 스타일 QA 같은 경우는 문맥 정보랑 퀘스천을 같이 읽죠. 그 다음에 그 퀘스천에 대한 답을 문맥 안에서 찾아서 이제 스팸 정보로 리턴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MS 마르코나 서치 QA, 내러티브 QA 같은 경우는 이런 문맥 정보를 이해하고 이제 사람이 만들어내는 답변, 이런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해내는 그런 Q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스탠포드에서 만든 스쿼드에 좀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스쿼드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패세지랑 그 다음에 이 패세지에 해당하는 퀘스천들이 주어지고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을 패세지 안에서 찾아서 그 스팸 정보를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쿼드 버전 1이었고요. 그 다음에 버전 1은 그냥 퀘스천에 대한 답이 다 패세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쉬운 문제였는데 이제 버전 2로 올라오면서 이제 언앤서블 퀘스천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퀘스천에 해당하는 답이 패세지 안에 없는 경우 이 경우가 더 추가돼서 확장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RC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된 모델들을 쭉 보시면은 먼저 매치LS팀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데프나 알렛, 그리고 닥터QA, 스마트넷, 센, QNet까지 쭉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거의 40여 가지 모델들로 많은 연구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안에 제가 좀 대표가 될 만한 모델들을 뽑아서 넣어봤는데요. 일단 먼저 바이데프 같은 경우는 패세지에서 퀘스천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고 반대로 퀘스천에서 패세지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고 이 둘 어텐션 스코어를 같이 모델링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그리고 알렛 같은 경우는 매치LS를 통해서 패세지에서 퀘스천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 계산하고 모델링한 다음에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얼라이먼트 스코어 계산하고 모델링한 다음에 퀘스천에 대한 답을 스타트업 엔드
이 위치를 출력해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닥터 QA 같은 경우는 어텐션을 제거한 모델인데요. 이 어텐션 제거하고 그냥 그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피처 인풋으로 계산해가지고 좀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많이 빨라졌는데 피처로 약간 얼라이먼트 스코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이제 바이데프랑 셀프 매칭 네트워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은 좀 간단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저자가 엘모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 엘모를 이용하면서 거의 4%에서 7% 정도 F1 스코어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엘모 같은 경우는 이제 랭귀지 모델을 바이 LSTM으로 학습하고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즉 사전학습이죠. 그리고 지금 버전 1에서 1등하고 있는 게 QA넷입니다. QA넷 같은 경우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이 된 건데 패세지와 퀘스천에 대해서 각각 인코딩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코어 텐션, 즉 바이데프와 같은 서로 이제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걸 모델링하는 건데 그 위에 트랜스포머로 거의 스택을 많이 쌓았죠. 그래서 전체 레이어 개수만 해도 120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QA넷 같은 경우는 이 모델링만 한 게 아니라 데이터 어그먼테이션도 해가지고 좀 데이터를 뻥튀기 시켜서 학습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봤죠. 그리고 이렇게 앞에 쭉 MRC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MRQA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모듈들을 잠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워드 인베딩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NLP 태스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브를 기반으로 워드 인베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워드, 즉 단어 사전에 없는 단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캐릭터 인베딩을 CNN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처럴 인베딩도 추가가 된 모델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컨텍스처럴 인베딩은 코브나 엘모 이 두 가지가 있고 코브 같은 경우는 독일어랑 영어 병렬 커퍼스를 이제 시퀀스로 학습해가지고 그 디코더 부분을 사전학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엘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랭귀지 모델을 바이에스트M으로 학습해가지고 이거 역시 이제 RNA 히든 스테이트를 사전학습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 MRQA 같은 경우는 매치 LSTM이라고 거의 초반에 나온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한 방법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패세지에서 퀘스천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 얼라이먼트 스코어로 모델링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코어 텐션 같은 경우는 바이데프처럼 패세지에서 퀘스천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 계산해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퀘스천에서 패세지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 계산해서 같이 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여기까지 이제 약간 소개해드린 부분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 스쿼드를 풀기 위해서 연구했던 모델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쭉 3가지 모델을 버전업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S스퀘어넷, S큐브넷, VS큐브넷 이렇게 3가지 모델을 만들었고요. S스퀘어넷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RU 베이스드 셀프 매칭 네트워크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고 앞에 대문자 2개를 따가지고 S스퀘어넷이라고 만들었습니다. S스퀘어넷은 이제 인풋이 지문과 문단이 들어가고 안에서 이제 연산이 수행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웃풋이 이 지문에 해당하는 정답의 위치가 출력이 되겠죠. 이게 이제 S스퀘어넷에 대한 전체적인 아키텍처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입력으로 지문과 패세지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에서 각각 지문에 대한 인코딩, 패세지에 대한 인코딩을 수행하고 패세지 단에서는 바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매번 패세지 타임스텝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시퀀스를 보기 때문에 문맥상 좀 유사한 단어들끼리 좀 높은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상호참작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거치고 모델링 레이어에서 한 번 더 인코딩을 수행합니다. 추상화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퀘스천을 다시 넘어와서 퀘스천 인코딩을 기반으로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계산하고 이걸 다시 퀘스천 히든 스테이트랑 같이 웨이트 썸을 통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듭니다. 이 컨텍스트 벡터가 이제 퀘스천 벡터가 되겠고요. 퀘스천 벡터가
아웃풋 레이어에 넘어가서 이 앞서 만든 모델링 레이어에서 만든 히든 스테이트와 함께 포인터 네트워크 연산을 통해 가지고 정답의 시작과 끝, 위치를 출력하게 됩니다. 저희 모델은 RNN 타입의 GRU나 LSTM 말고 SRU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SRU 같은 경우는 심플 리커런트 유닛이라는 이름이고, 이거는 GRU나 LSTM은 이제 게이트 단에서 이전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사용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게이트 단에서 그냥 피드포워드 뉴런을 연산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더 많이 향상되죠. 그리고 이렇게 게이트 단에서 이전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약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살짝 GRU나 LST보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아웃풋 단에다가 하이웨이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스태킹 많이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GRU나 LSTM은 스태킹이 2개, 3개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하면은 약간 오버피팅 나는 경우가 있는데, SRU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개 정도까지 스태킹을 해서 좀 더 성능이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수식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입력 X가 주어지고 매트리스 연산 실에서 tilde X를 구하죠.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는 단순하게 1에서 폴겟 게이트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겟 게이트나 리셋 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피드포워드 연산이죠. 뭐 GRU나 LSTM은 여기에 이제 이전 히든 스테이트 연산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냥 간단하게 연산이 되죠. 그리고 이제 리커런트 유닛은 여기 셀 부분에서 일어나는데요. 폴겟 게이트랑 이전 셀의 히든 스테이트 정보,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통해 갖고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랑 그 다음에 입력된 x, tilde x 요거에 대한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통해서 값을 계산하고 요 둘을 더한 값이 이제 현재 타임의 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 단에서 하이웨이 네트워크를 적용해가지고 현재 단에서 갱신된 셀 정보를 넘길지 아니면 그냥 입력된 인풋 정보를 넘길지 요거를 이제 좀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값을, 의미 있는 벡터를 넘기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SRU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속도가 게이트 단에서 이제 이전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데, 학습 속도를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GRU보다 한 5배에서 7배 정도 더 빠른 속도를 보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이전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속도는 오히려 더 더디게 됩니다. 그래갖고 트레이닝 할 때는 좀 많은 에폭을 돌려야 되는데, 한번 트레이닝 해놓고 나면은 테스트를 할 때는 더 빠른 속도로, 즉 GRU보다 5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S 스퀘어넷 인풋은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워드 인베딩이랑 캐릭터 인베딩 그리고 피처 요것들을 이제 컨캐티네이션 해가지고 입력으로 주고 있고요. 워드 인베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어 데이터도 있어가지고 한국어 실험도 하느라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로 만든 워드 인베딩을 사용하고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글로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절 표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론 워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한국어는 음절 단위로, 그리고 영어는 캐릭터 단위로 나눠서 음절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자질은 여기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아무튼 피처 보시면은 워드 인베딩이랑 캐릭터 인베딩 그리고 기타 자질들을 한 번에 컨캐티네이션해서 입력으로 주게 되고요. 피처는 이제 지금 패세지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래 보시면 저희가 사용한 피처인데요. 이제 먼저 이그젝트 매치 같은 경우는 패세지의 그 각 단어 하나하나가 퀘스천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요 유무를 파악하는 바이너리 피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큰 피처 같은 경우는 그냥 정보 검색에서 흔히 사용하는 텀 프리퀀시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패세지의 그 각 단어가 패세지 전체에서 몇 개 등장하는지, 그 다음에 전체 패세지 길이로 노멀리제이션 해가지고 실수값을 피처로 입력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라인드 퀘스천 인베딩 같은 경우는 패세지의 인베딩이랑 퀘스천의 인베딩 같이 곱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로 한번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계산하죠. 그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다시 퀘스천 인베딩이랑 웨이트 썸을 통해 갖고 하나의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그 패세지랑 퀘스천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거랑 유사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이거는 학습이 되지 않는 그냥 피처로만 사용하는 그런 값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POS 태그랑 NER 태그에 대한 피처도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어는 애초에 이제 워드 인베딩이 형태소 분석된 결과다 보니까 POS는 따로 사용하지 않고 NER은 자질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퀘스천은 이거 반대로 연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S스퀘어넷의 히든 레이어는 다음과 같은데요. 입력된 퀘스천과 패세지에 대해서 히든 레이어에서 이제 인코딩을 수행하죠. 저희는 이제 SRU를 기반하고 있어서 바이디렉셔널 SRU로 인코딩을 각각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퀘스천 벡터를 만들 때 다시 그렇게 인코딩된 퀘스천 히든 스테이트를 소프트맥스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웨이트썸 통해가지고 하나의 벡터 값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면 약간 셀프 어테이션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거니까. 그렇게 퀘스천 벡터를 얻고 이 퀘스천 벡터가 나중에 아웃풋 레이어로 넘어가서 인코딩된 패세지의 히든 스테이트들과 같이 포인터 네트워크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이제 패세지에 대한 인코딩을 수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셀프 매칭 어텐션을 통해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셀프 매칭 네트워크는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제 입력과 타겟이 있으면은 그 입력 타임 스텝별로 타겟에 대한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계산해서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타겟이 입력과 같은 시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매번 타임 스텝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계산해가지고 좀 유사한 단어 간의 높은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수식이 이제 셀프 어텐션 수식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게 바이리니어 시퀀스 스코어 함수가 되겠는데 지금 그 매트릭스랑 같이 연산되는 부분이 똑같은 벡터죠. 같은 히든 스테이트를 쓰고 있죠.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 간의 스코어 계산하고 소프트맥스로 노멀리제이션하고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다시 히든 스테이트랑 웨이트썸 통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진 컨텍스트 벡터는 이제 그 위에 모델링 레이어로 넘어가서 패세지의 히든 스테이트와 같이 컨캐티네이션 돼서 입력으로 주어지죠. 근데 여기서 그냥 입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게이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는 이제 이 아래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입력이 주어지고 매트릭스 연산하고 시그모이드 통해서 GN 값이 나오죠. 그럼 이 시그모이드 통해서 0과 1 사이로 값이 매핑이 되죠. 그럼 여기서 좀 더 값이 큰 애들은 좀 큰 값으로 매핑되고 작은 애들은 아예 작은 값으로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그 GN을 다시 입력이랑 곱해준 다음에 그 곱한 값을 바이 SRU 입력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앞서 계산한 퀘스천 벡터랑 방금 계산한 패세지의 히든 스테이트 이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바이리니어 시퀀스 어텐션을 통해서 포인터 네트워크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문서가 주어지고 뭐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이 퀘스천에 해당하는 답이 뭐 앵그리맘이다. 앵그리맘이 뭐 예를 들어서 7,7에 있다. 그러면은 스타트 위치는 7이고 엔드 위치는 7이다.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S스퀘어넷 설명드렸고요. 이제 S큐브넷 설명드릴 건데 S큐브넷은 S스퀘어넷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여기다가 센텐스 정보만 더 추가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플레임은 SRU 베이스드 센텐스 앤 셀프 매칭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인풋은 질문이랑 문단이 들어가고 문단은 여러 가지 센텐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센텐스 정보들을 같이 보고 정답을 추출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S큐브넷을 처음에 만들 때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저희 토익이나 독해 문제 풀 때 패세지 먼저 보지 않잖아요. 지문 먼저 보고 지문 이해하고 패세지는 이제 문장 단위로 쭉쭉쭉 속독하면서 빠르게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지문에 대한 답의 클로가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잖아요.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사용해가지고 S큐브넷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S큐브넷 아키텍처가 되겠는데 복잡해 보여도 이 빨간색 바운더리 빼고 보면 S스퀘어넷과 똑같습니다. 이 빨간색 바운더리가 요번에 추가된 모듈들이 되겠고요. 총 추가된 모듈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센텐스 인베딩을 만들고 인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센텐스 인베딩을 만드는 거는 워드 인베딩을 문장별로 나누고 그 문장마다 이제 CNN을 돌려가지고 하나의 벡터를 만들게 되죠. 이거를 다시 이 벡터가 이제 센텐스 인베딩이 되겠고요. 이거를 다시 인코딩을 수행해가지고 센텐스 인코딩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센텐스 인코딩이랑 퀘스천 인코딩이랑 같이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해서 모델링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각 센텐스 타임 스텝마다 퀘스천을 보면서 이 센텐스랑 좀 더 유사도가 높은 퀘스천의 단어들이 뭔지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계산해가지고 이 센텐스 벡터에다 녹여내게 됩니다. 컨텍스트 벡터를 만드니까 녹여내서 이제 한 번 더 모델링을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내고요.
여기 나오는 어텐션 수식은 앞서 설명드린 수식이랑 다 동일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센텐스 모델링된 센텐스 벡터들이랑 그 다음에 패세지의 히든 스테이트들이랑 다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갖고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죠. 이건 이제 패세지에서 센텐스를 보는 거니까 각 패세지의 타임스텝마다 이 단어들과 유사한 센텐스가 어딘지를 찾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센텐스 히든 스테이트들이 그냥 센텐스 정보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한 단어들을 높은 스코어로 준 퀘스천 정보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단어별로 돌아갈 때 그 퀘스천 정보랑 센텐스 정보를 같이 보고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모델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셀프 매칭 어텐션 통해 가지고 셀프 어텐션 스코어 계산하고 그 위에서 다시 모델링하고 아웃풋 레이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웃풋 레이어를 보면은 기존에는 S스퀘어넷 같은 경우는 워드 레벨에서만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센텐스 정보로 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라키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워드 레벨 어텐션만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퀘스천에 대한 정답이 몇 번째 센텐스에 있는지 이 센텐스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텐션 스코어를 같이 곱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스코어로 이용해서 우리가 그 패세지에서 어느 위치인지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SQVnet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VSQVnet은 이 SQVnet에다가 베리에이션과 인퍼런스만 하나 더 추가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베리에이션과 인퍼런스를 저희가 퀘스천을 좀 잘 나누려고 추가한 건데 퀘스천이 보통 그냥 한 가지 질문이 아니라 이제 뭐 상황을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무엇인지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시간 아니면 장소, 이유,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션과 인퍼런스로 이 퀘스천 타입별로 좀 잘 분류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물어보는 거면은 누구를 물어볼 때 다양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좀 누구를 물어보는 거면 그 같은 유형끼리 좀 잘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 베리에이션과 인퍼런스를 적용했습니다. 베리에이션과 인퍼런스 간단하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샘플링 하잖아요. 그 샘플링하고 이제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차원 축소가 일어나든 이렇게 연산이 되는데 그 과정 중에 매니폴드 러닝이 수행되죠. 그럼 이 매니폴드 러닝에서 이제 자리를 뽑을 때 좀 퀘스천별로 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샘플링 하니까 최종적으로 데이터 벡터 하나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 샘플링된 값을 가지고 같이 보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니까 이제 분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같은 유형의 퀘스천끼리 좀 잘 모이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베리에이션과 인퍼런스를 적용했습니다. 베리에이션과 인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고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모델인데요. VSQVnet에서는 기존 SQVnet에다가 저기 퀘스천 벡터 만들고 그 위에 베리에이션과 인퍼런스를 하나 더 추가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틸다 벡터 Q를 이제 아웃풋 레이어로 넘겨가지고 포인터 네트워크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베리에이션과 인퍼런스 레이어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면은 퀘스천 벡터 Q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피드포드 연산해가지고 QG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위해서 이제 뮤랑 시그마를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샘플링한 레이턴트 벡터 G를 만들고요. 이 G를 이용해서 피드포드 거치고 RL도 거치고 다시 피드포드 거치고 시그모드 거쳐가지고 틸다 Q를 만들게 됩니다.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틸다 Q가 이제 아웃풋 레이어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샘플링된 G 전까지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인코딩 부분이고 G 이후에는 이제 디코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베리에이션과 인퍼런스가 추가되다 보니까 로스 펑션도 좀 바뀌는데요. 기존에는 그 위치만 찾아서 로스 값을 계산하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만 썼다면은 이번에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도 같이 뮤랑 시그마 값을 같이 학습하기 위해서 K-텀을 이용해서 하나 더 추가되는 로스 펑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웃풋 레이어를 보시면은 기존에는 Q가 그냥 Q 벡터였죠. 이번에는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까지 학습이 된 틸다 Q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포인트 네트워크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여태까지 연구한 모델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AC에 가기 전에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서
올리고 갔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도 1등을 하게 됐어요. 이런 영광을 주셔서 되게 다른 기업들에게 감사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1등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한 번 더 갱신이 됐어요. 그때 이제 4등으로 한 번에 확 밀려났죠. 잘하는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제가 점점 순위가 나아지는데, 저도 그동안 놀고 있던 게 아니라 계속 튜닝을 해서 지금 디벨롭스에서 한 72.5까지 끌어올려놨거든요. 지금 제출한 상태인데, 버전 2.0 같은 경우는 테스트셋에서 한 0.8% 정도 성능이 떨어지더라고요. 버전 1에서는 한 0.2에서 0.3 정도 올랐는데, 아무튼 그거 감안하면은 한 3등까지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쿼드 하면서 이제 한국어 데이터를 이제 과제를 하고 있어갖고 그거에 대한 성능도 쟀었는데요. 처음에 베이스라인으로 잡은 게 닥터QA입니다. 닥터QA는 뭐 77%의 성능이 나왔는데, 이제 SQNet이랑 SQNet 개발하면서 이제 성능을 이제 최종적으로 81.8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스쿼드 2.0 가면서 저희가 노 앤서가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좀 포커싱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향후 연구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어그먼테이션을 통해서 좀 데이터 뻥튀기해서 학습을 하면은 성능이 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트랜슬레이션을 하던 아니면은 지금은 퀘스천 제너레이션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또 다른 토픽이 상호참조 해결인데, 이 상호참조 해결을 피처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상호참조 해결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상호참조 해결 결과도 피처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쿼드 리더보드에 올라온 1등 논문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요건데요. 앤서 베리파이어라고 퀘스천과 패세지에 대해서 정답을 추출했는데, 이 정답이 진짜 정답이냐 한 번 더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들어있는 센텐스를 한 번 더 검증해가지고 나온 그 프로바빌리티랑 그 전에 나온 프로바빌리티랑 같이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종 스코어를 만들어서 이제 정답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더 검증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는 정답이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검증에서 정답이 아니다 라는 게 좀 더 높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이 아니다 라고 해서 노앤서에 대해서 좀 강화시킨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델에 적용하기에 딱 알맞은 것 같아갖고 이것까지 적용해서 노앤서 스코어를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발표하시는 모델들의 스쿼드 2.0에서의 성능 차이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2.0이요? 그러니까 여기 VS가 가장 궁금한 건 VS3 이제 썼을 때 베리에이션 인퍼 썼을 때랑 썼을 때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이런 것들 다 좀 있나요? 그 성능 차이가 그렇게 썩 크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 버전 1부터 말씀드릴게요. 버전 1에서는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넣었더니 한 0.7%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81%대 선에서 0.7%라서 좀 그때 당시에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봤었는데, 버전 2 같은 경우에도 한 그 정도 차이를 보였어요. 한 0.5%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뿐만 아니라 센텐스도 모델링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분석이 그렇게 다 된 건 아닌데 약간 노앤서 쪽에서는 좀 스코어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일단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고,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1등한 논문이 지금 74% 나왔는데 얘가 노앤서 쪽에서 78.6인가? 그 정도 성능이 나왔어요. 근데 저도 노앤서를 결과를 보니까 한 78.3 정도 나오는 성능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NLP 배우와 최경호입니다. 그 머신 리더가 일반적으로 RNA 썼을 때 굉장히 느린 속도를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논문 그 소개해 주신 바로는 SRU를 쓰셨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앞부분을 못 듣고 PPT만 보고 와가지고요. 네.
네, 제가 봤던 SRU는 사실상 그 히든 유닛의 리커런트가 없기 때문에 롱텀에 대한 기억을 하나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상을 못할 거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레지듀얼넷을 RNN처럼 구현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SRU를 썼을 때 구현하신 네트워크를 돌릴 때 런타임에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가 궁금하고요, 리버싱 리더 관점에서. 네. 그리고 그때 사용한 유닛 수랑 또 이거를 내용을 보니까 GRU도 쓸 것 같은데 네. GRU를 실제로 돌렸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문장당 거의 문장당 초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트워크상 그 시간이 진짜 궁금합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SRU는 그런 역할을 하죠. 게이트마다 이전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보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좀 롱텀에 대한 약한 측면이 있죠. 근데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하이 네트워크를 아웃풋단에 넣고 스태킹을 많이 쌓은 겁니다. 약간 하이 네트워크나 레지듀얼이랑 거의 비슷한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많이 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추상화가 많이 되고 좀 패러럴하게 리커런트가 수행되기 때문에 그 롱텀에 대해서 좀 정보를 잘 유지하고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GRU나 LSTM보다 SRU가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SRU는 스태킹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속도 같은 측면에서는 여기도 적었지만 이제 5배에서 7배 정도 빠르고요. 지금 제가 그 속도가 초당 몇 문장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나중에 메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GRU를 썼을 때보다 실제 사용한 유닛 수랑 그 속도 비율을 좀 알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파람튜닝 할 때 어마어마한 삽질이 필요하잖아요. 성능이 실제로 나올 때까지. 네, 그쵸. 네, 좀 미리 일단 디멘전 사이즈는 150 정도 줬고요. 그리고 속도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5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신 이제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해야 돼요. SRU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테스트 할 때는 그만큼 빠르죠. 저 NLP 잘 몰라서 근데 뭔가 이게 직관회에서 뭔가 유닛을 뭐 어떤 메커니즘을 추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성능이 나아졌다 뭐 이런 걸 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뭔가를 추가했으면은 성능이 좋기를 바라니까 파라 튜닝을 굉장히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찍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면은 보통 어떻게 해서 그냥 직관으로 추가하는 거 말고 현재 모델에서 뭐가 문제다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주로 그거는 이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죠. 결과를 보면서 약간 어텐스 스코어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일단 어텐스 스코어를 보게 되면은 얘가 어느 위치를 가리켜서 이제 정답으로 뽑았을 때 어텐스 스코어를 비교하면 잘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틀렸을 때 어텐스 스코어를 뽑으면은 얘가 어느 쪽으로 좀 잘못 가리키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가능한데 그 이후의 분석은 아무래도 딥러닝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직관에 의해서 쭉 만들었는데 각 모델마다 한 번씩 다 최적의 파라미터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 실험을 되게 다양하게 해봅니다. 파라미터별로 다 바꿔보기도 하고 네트워크 모델도 바꿔보기도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다른 것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서 최적화를 시켜놓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여기서는 좀 센텐스가 기니까 좀 센텐스별로 나눠서 다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뭐 하이라키 모델로 적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적용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퀘스천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타입이 있으니까 그 타입별로 좀 잘 분류할 수 있게 하면은 정답을 잘 찾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적합한 모델이 뭐 베리에이션 인퍼런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모델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제가 그때 마침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적용했더니 운이 좋게 또 성능이 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관련해서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네. 실제로 그 퀘스천을 유형화하시기 위해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쓰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퀘스천들이 이렇게 예전에 그 퀘스천 벡터들보다 나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봤는데 TSN으로 뿌려봤는데 이상하게도 더 섞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제 가정했던 방법과 다르게
다르게 이게 좀 결과가 섞이게 돼서 이게 왜 그런지 찾다가 일단 뭐 논문도 내야 되고 해서 잠깐 미뤘는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인퍼런스가 바로 오토인코더로도 해봤는데 오토인코더를 했을 때는 성능이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퍼런스를 연결해서 바로 아웃풋레이어를 보내서 이제 그래가지고 캐션 타입별로 잘 분류되는 게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해서 지금 열심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 분류하기 위해서 베이비 샘플을 썼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가우시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 분류가 저는 이제 그 가우시안 샘플링 한 다음에 네트워크 쌓으면서 디코딩이 거치잖아요. 이 과정 중에 매니폴드 러닝이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타입별로의 자질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Z에서 이미 나눠드린 게 아닌가? 어디 그러니까 그 U랑 시그마 해서 U랑 시그마 자체에서 이미 이게 퀘스천마다 U가 다른 포인트에 네, 그쵸. 돼야 되는데 네. 네, 그러려면 프라이어를 미처 가우시안을 쓰던가 가우시안 말고 볼트 모델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펑션을 레이트장이 KL 다이어식을 응용해서 쓰시는 걸로 봤는데요. 맞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풀고 있는 문제는 멀티레이블의 데이터 분류는 문제를 약간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L 다이어식을 쓰신다면 평균이나 여러 가지 통계적 분포를 다 봐서 학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실 분포와 Y 레이블 간의 관계를 좀 파악해서 그거를 포스트로 넣겠다는 의미로 느껴졌는데요. 만약에 지금 저 수식을 제대로 잘 안 보고 제대로 안 보여서 그랬는데 각 레이블별로 KL 다이버시를 구한 거죠. 데이터셋과 얘가 그 모델이 내놓은 값 간에 포스트 값 간에 그쵸? 각 레이블별로요. 그 레이블이 이제 포인트 네트워크 결과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혹여나 그 각 레이블이 데이터 불균형을 이뤘을 때 저 포스트 펑션을 썼을 때 학습이 잘 되나요? 안정적으로? 이거를 그대로 넣기보다는 제가 웨이트를 좀 하이퍼 파라미터로 곱해서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다른 오토인코더에서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좀 KL 다이버시 텀을 좀 낮게 줬습니다. 아, 그 두 개의 그 로스트 펑션을 쓴 거죠? 포스트 펑션을? 네, 그쵸. 2개 이상이.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렇게 실제로 그 웨이트를 줘서 두 개의 포스트 펑션을 쓰시긴 하시겠지만은 그 KL 다이버시만 쓴 포스트 펑션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험하면서. 아닌가요? 네. 맞죠? 네, 계속 말씀하시죠. 혹시 그거의 학습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거는 네. 일단 수렴을 하긴 하죠. 근데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걸 넣어서 테스트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스트 값이 내려가는 그 경향성이라는 게 저 포스트 펑션 값이 되게 특이할 것 같아요. 그 추측이 전혀 안 되거든요. 혹시 그거 그림 같은 그림은 없고요.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큐틸다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큐틸드가 이제 그냥 이거는 사실상 원래라면 오토인코더 해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을 가리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성능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바로 그 아웃풋 레이어로 넘겼어요. 그냥 이거는 한번 샘플링 결국에는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샘플링된 벡터를 그냥 넘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간 모니터를 왜 붙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블레이션 해서 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아무거나 다 써보니까 네. 타임레이션 그쵸, 조합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가 포인트 한 게 아니라 그냥 액티베이션인 거죠. 그쵸. 샘플링 하면 매번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봤자 0.01에서 0.05? 이 정도 차이라서 그게 좀 미미해가지고. 모델을 드롭아웃도 있네요. 드랍아웃이요? 드랍아웃은 레이어마다 다 들어갔습니다. 혹시 이 모델을 그냥 스쿼드 1.0에 넣으면 스쿼드 1.0 나오면은 한 83이었나? 83가 그 정도 나왔었습니다. 앤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혹시 제가 그런 것인데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그거를 적용했다는 건가요? 뺄 거라.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냥 전체 패세지 시퀀스가 있으면은 마지막에 엔드 심볼 넣어가지고 이제 노앤썸은 그냥 엔드 심볼 가리키게끔 학습을 했습니다. PR넷이나 그 RNN 계열에다가 배치 노멀라이즈를 쓰면은 네트워크 커져서 되게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혹시나 배치 노멀라이즈를 쓰셨으면 어느 레이어에 두셨는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안 썼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블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앞으로 좀 해볼 예정이고요. 네, 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QA 요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네. 그 사실 바이데프 이후로 뭐가 약간 근본적으로 모델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모델 비슷한 거 하나씩 좀 추가하고 그쵸. RNN 센서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근본적으로 뭐가 추가해야 된다거나 빼앗아야 된다거나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 2.0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에서가 추가되면서 일단 그거를 좀 잘 구분하는 모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등한 모듈 보면 한번 검증을 하잖아요. 그게 좀 좋은 아이디어를 좀 흥미롭게 전 봤거든요. 그 부분이나 아니면은 근데 이제 앤서 찾는 것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저도 알았으면 적용해가지고 성능을 많이 끌어올렸겠죠. 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연구 방향은 그 베리파이어를 만드는 거를 하실 건가 아니면 뭐 모듈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방법으로 어텐션 말고 다른 기반으로 찾는다거나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연구 방향은 지금 이 모델을 계속 가져갈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덧붙일 생각이거든요. 일단 먼저 들어갈 거는 이제 베리파이어 모듈이 들어가겠죠. 네. 그 코드 공개는 되나요? 코드 공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과제 긴 거라서 네, 아쉽지만. 그러면 진짜 지금 안 된 성능이 나왔잖아요. 안 되는 그 질문 페어들은 어떤 경향인지 좀 분석해 주세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는데 안 되는 페어들은 일단 그 스쿼드 2.0 논문에 이제 그런 분석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전체 모델을 한번 런하는데 학습 말고요. 런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테스트 시에요? 네, 테스트 시. 일단 테스트 쪽은 제가 속도는 한 번에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계속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저 혼자 계속 하는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게 그 드랍아웃을 곳곳에 넣으셨다고 했는데 그 RNN 층간에도 드랍아웃을 넣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RNN은 인풋이랑 아웃풋 쪽만 넣었어요. 네, 인풋하고 아웃풋 각 층간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심플 리커런트 유닛 맞죠? 그 네. 친구한테도 드랍아웃을 넣은 거죠, 그 층간에. 그러니까 그 셀 자체는 넣지 않고 네네. 그냥 입력으로 들어갈 때 한 번 넣고 출력해서 나올 때 한 번 넣고. 스택 간에. 네, 그쵸.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워드 인베딩 같은 경우는 좀 드랍아웃을 좀 세게 주고 그리고 RNN 같은 경우는 좀 드랍아웃을 좀 약하게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했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세게 줬다는 게 어느 정도? 한 0.5 정도 주고요. RNN은 0.2 정도 줬습니다. 그 SRU 대신에 그 CNN 쓰는 거 CNN도 사실 패러렐하게 되잖아요. 인코딩할 때는. 네. 그러면 SRU가 인코딩할 때 오토 릴리 쓰기 한 게 어느 정도 장점이 들어가요? 그거는 약간 좀 제가 비교를 해봤으면은 좀 이렇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CNN까지는 비교를 안 해봤거든요. 네, 그럼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SRU 트레이닝 할 때 네. 스태킹해서 트레이닝 했다고 하는데 네. 보통 GRU 같은 경우는 스태킹하지 않고 한 레이어를 하거나 바이큐레이션을 하거나 그렇잖아요. SRU 스태킹할 때 어떤 식으로 스태킹해요? 유닛을 점점 늘려갖고 진하는 건지. 일단 저희도 바이디렉셔널 XRU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스태킹은 그냥 똑같은 디멘전,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의 스택을 쌓은 거예요. 디멘전 사이즈 똑같고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똑같은 SRU를 그냥 5개 정도 쌓아서 한 번 아래에 돌리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태킹에서 얻는 그 추가 인포메이션 뭐가 있을까? 디멘션 똑같이 쌓았으면 각각의 추상화도 똑같을 것 같다는 느낌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제가 어블레이션 했을 때는 그냥 디멘전 똑같이 썼을 때 그냥 최적의 성능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갔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웃풋단에서 하이에 네트워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층마다는 다른 인포메이션들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아래 있는 레이어에 SRU랑 다른 걸 섞어서 써본 적 있나요? 다른 그러진 않았어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SRU 적용한 취지가 속도 때문에 적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GRU나 LSTM을 쓸 생각은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모델들도 경보기 맨 밑에 인코딩 레이어 다시. 스피드 경보기 인코딩 하는 레이어인가요? 보통 QA 모델들 그 앞에 걸 못 들었거든요. 그 보통 QA 모델들의 네. 그 스피드 오픈앱이 인코딩 하는 레이어인가요? 인코딩 레이어 쪽에서요? 네. 그냥 전체 모델에서 이제 스피드 상시가 되는 부분이 거기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네. 좀 연산이 많은 쪽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텐션이 많이 들어가는 레이어면은 좀 어텐션을 좀 간소한다거나. 그러면은 5배에서 7배 빨라진 게 전체 모델이 빨라진 게 아니라 코딩만 빨라졌나? 아니 전체 모델이. 그렇죠. 네. 전체 모델이 똑같은 모델에서 이제 GRU 썼을 때랑 SRU 썼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이제 SRU가 전체 모델에서 5배에서 7배 정도 빠른 속도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